예, 안녕하세요. 강정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그 대망의 2024년 제 35회 제 2차 시험 보는 날,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새벽이네요. 새벽. 그렇죠? 자, 0시를 넘었으니까 이제 새벽인데,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뭐 무엇보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저도 이제 사기 스타디를 하면서 사기까지 연기부터 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날 그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그 마이크에 저기 저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상 뻔했습니다. 그쵸? 울 뻔해가지고 참 참느라 좀 힘들었는데 하여튼 뭐 부족한 선생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거의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그 사기 스타디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복귀 선생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울컥했던 거는 그 저도 이제 시험을 많이 받고 어, 그런 거죠. 인생이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제 무대 인생의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스탠바이 큐 했을 때 시험장에 이제 홀로 들어가서서 홀로 답안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받기 직전에 인생이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왜냐면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내가 그 순간을 헤쳐나가야 되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누가 뭐 그거를 음, 해결해주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런 그 인생의 그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맛보는 순간이 오게 돼서 그런지 저는 그런 순간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이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외로운 인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힘 많이 내시라 최선을 다하시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8기 하면서 제 책상에 그 떼지 않고 붙였던 그 국어 아니면 표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감정평가사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도 제 인생에 포기는 없다. 될 때까지 한다. 뭐 이게 이제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수험을 임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승부를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끝나면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뭐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신 다음에 정확하게 잘 쓰셔가지고 이지 답안 자세히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요. 여러분 쓰신 답안 잘 정리하셔가지고 kbw2472 골뱅이 다음점 넷으로 제 이메일로다가 상세히 예시 답안을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에 여러분이 합격의 스트라이크 존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시 답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그 마무리는 짓도록 하세요. 예시 답안 제가 밤 12시 뭐 돼서 아니면은 뭐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밤이 가기 전에 시험 본 날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는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 예시답안 나름 여러분이 쓰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갈 수 있게 쓰신 것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판례 강의니까 판례는 또 뭐 하나 우리 저 대소원 정기간피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죠. 대상 적격은 뭐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지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신고 관련된 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관련돼서 대상 적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 하고 또 하나가 2008도 104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 있다 그러면 소외 대상은 뭐 수용재결로 하면 된다. 그런 내용 위주로 이렇게 대상적격은 뭐 공권시행 해가지고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돼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 그래서 그 거부는 공권신,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 국민의 권리 맺히기 영향을 미칠 것, 법규상조리자 신청만 있을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쟁점에서 대상적격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원고적격은 2006도 330 우리 칠판 기준에서 461페이지 새만금 사건이죠. 새만금 사건. 자, 판결유지 첫 번째에서 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직구, 간사경 내지는 일간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일간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법률상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법률상이 있다, 원고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을 규율하고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 않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상 이익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권리구제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상설, 통솔 판례는 법률상 이익구제설, 우리 대법원 판례 2006도 330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4회 문제 1번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대상적격, 그 다음에 원고적격,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소익이죠. 자, 2003도 1684 시행규칙에 이제 별표가 딸려 붙은 거죠. 그래서 다수의견, 이강국 대법관님 별개 의견까지 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협의의 소익. 자, 보시면은 2003도 1684 다수의견. 제적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용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으로 정한 규칙, 지방자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적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 제적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적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이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벌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쟁송방법을 맞는 것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으로서는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장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이 여러 사정과 아울러 국민의 재판 청구를 보장한 헌법 27조 1항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자, 이강국 대법관님의 별개 의견이요. 다수 의견은 제도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용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급을 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장래 후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선행처분에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다수 의견이 이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불용인 제재처분 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적 처분 기준을 정한 불용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잘 보시고요. 2007도 13791, 13807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죠.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 관련돼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사 외워두실 게 기사동 사시행이죠. 기사동 사시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서 첫 번째 법률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 두 번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세 번째 행위의 태양 결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칠판 기준에서 475페이지 강정훈 보상법규 판례 분석 칠판 기준 475페이지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권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시험 당일날에 판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고독한 승부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원래 시험 당일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씨,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지.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스타디에서 4기, 지금 6주차까지 했는데 4기 7주차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히 보고, 다만 이제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판례, 소결, 동그라미 1, 2, 3 이거 까먹지 마시고, 소결이나 사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목차를 잡아서 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불이타가 나왔다, 그럼 개념 적어주고, 관련된 규정, 우리 3법의 1조 각 목적 있죠, 이런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된 유사 규정, 관련 규정 적어주고, 당연히 판례가 있겠죠. 판례 여러분들께서 내가 대법원 판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소결에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평상시 나의 법철학 이런 거 있죠. 뭐 개똥철학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나름대로의 균형 있는 소결을 적어주셔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법학이라는 거는 상식을 규범화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이 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의 행정법의 가장 기본 법리가 공익과 사익의 조화, 공사익 조화. 이게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서는 재산권의 보호. 그죠? 그다음에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 그다음에 부공법은 뭐예요? 과세 형평. 그죠?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사법은 그 감정평가의 공정성,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제도의 어떤 그 합리성 이런 걸 통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각도에서 답안을 쓰시면은 그래서 우리 3법의 그 목적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었는데 4기 6주차에서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서 어떻게 이번에 그 입법 예고 나온 게 뭐예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개정 예정인 행정기본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변경된 처분, 즉 변경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다만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안 틀리면은 뭐 틀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신청제도 이번에 새로 뭐 안내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신청 나오면은 2008도 19987 그렇죠? 그래서 그 판례 우리 개별공시가에 관련된 이신청 그래서 이신청 또는 행정심판 중에서 어느 하나만 거쳐 하고 그 다음에 이신청 거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거쳤을 때 행정심판 제기해서 정보를 송달받는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2008도 1987까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뭐 한두 푼도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께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셔서 1교시 끝나고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그쵸? 조용히 뭐 식사하고 그러면 조용히 식사하고 2교시 끝나고 조용히 그 화장실 가서 실수 한번 하고 제가 드린 혹시 받으신 분들은 마음의 평화 그 수건으로 한번 쫙 수건 한번 세수 한번 딱 하시고 그쵸? 말끔한 생각으로 해서 시원하게 3교시 시원하게 잘 보셔가지고 꼭 좋은 성적 맞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달프고 외롭고 고독했던 수험생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그 합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꼭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수험 당일날 새벽에 인사 올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또 이렇게 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카톡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kbw1472 골뱅이 다음 점 넷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서 강정훈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무조건 법규는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감 가지시고 그동안에 뭐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진 상태에서 밀어붙이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성적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요. 어떤 부족한 그 강정훈 따라서 1년 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신의 가호가 함께 해서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뭐 좋지도 않은 부족한 이런 강의 잘 들어주시고 또 잘 따라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복귀 선생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날이 앞으로 더 찬란하고 빛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곁에서 기원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격려의 박수로 마치고
저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 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격려의 박수로 오늘 마지막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